지금 생각해보면 50만 원 벌 때 안 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창업하면 80% 정도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망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못 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못 벌거나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 대표님께서 50만 원 벌 때에 신 대표님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50만 원, 그죠. 50만, 처음에 쇼핑몰 열었을 때가 50만 원 매출이었고. 매출이 수익도 아니고 매출이 네. 월. 네, 월 50만 원. 아, 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논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이게 확실히 잘 몰랐고,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50만 원이 첫 달 매출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첫 달에 50만 원이면 저도 뭐 쇼핑몰 경험 있지만 공치는 날도 많은 거잖아요. 거의 매출 0원인 날이 많은 거죠. 지금 객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50만 원이면 한 10건에서 15건 이내니까. 그쵸. 그게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이틀에 하루는 없는 거네요. 그쵸. 근데 이틀에 하루면 차라리 난데, 보통 쇼핑몰 이제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첫날 매출이 하나 나오면은 두 번째 날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세 번째 날 안 나오고, 네 번째 날 안 나오고, 한 일주일을 좀 기다림을 주다가 하나가 나오고, 약간 이런 편입니다, 보통. 그때 어땠어요, 심정이? 그때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뭐라도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심정이었어요. 뭐 내가 일단 열심히라도 해야겠다, 라면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좀 더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해보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대 매출 갱신 중. 네. 계속 최대 매출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먼저 일 매출이 얼마인지. 최대 기준. 네, 최대 7천만 원을 넘었었고요. 하루에? 네네, 하루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항상 뭐 등락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고 매출을 계속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2주에 한 번씩은? 네.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예, 아무래도 요즘 좀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자사몰 기준으로, 자사몰 중심으로 하고 계신데, 네네. 자사몰 기준으로 최고 일매출이 한 5천만 원 넘은 거고, 맞습니다. 네. 한 4천만 원대가 평균 유지되고, 나머지가 이제 플랫폼들, 그 외 오픈마켓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거의 그 비중이 거의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최대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연매출 한 240억 정도 되는 건데, 그쵸, 네네. 근데 또 최대 매출을 항상 찍는 게 아니라 평균치가 있으니까 평균치로 따지면 현재 연매출 기준이 15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150억 정도? 네. 와. 그러면 50만 원 매출일 때 사업에 항상 실패하던 신 대표님에서 지금 그래도 연매출 150억이면 이거 연매출 100억 넘으면 이제 명확하게 사업가가 된 거잖아요. 돈을 벌었다고도 할 수 있고. 네, 네네네.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지금 돈을 벌고 난 후에 신 대표님의 삶은 어떤지? 일단 외부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가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진짜 약간 가격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있고. 가족들하고 한우 가도 그쵸. 120만 원 나와도 그냥 굳이 그냥 신경 안 쓰고 긁고. 네. 그런 건 사실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정도가 됐고, 이제 내부적인 거는 근데 사실 크게 변화된 거는 없고, 꾸준히 계속 묵묵히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150억 매출을 해도 연매출 150억이고 계속 상승세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변화가 바로 없는 이유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감동 안 해? 이 경험자라서. 네.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주할 수도 없고, 좋긴 좋아요. 네. 좋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데 안주할 타이밍이 없네? 그렇죠? 네.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진짜 네. 네, 똑같이 경험했어가지고 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시지 않나. 그래서 매출 100억이 훌쩍 넘고 200억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도 겸손하고 또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 사업에 너무 집중하느라 지금도 오로지 사업밖에 없이 열중하느라 돈을 쓸 시간조차 없다 보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도 변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신 대표님께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학 과외를 하셨단 말이에요. 수학 과외 선생님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수학과의 선생님이 또 목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쇼핑몰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왜 쇼핑몰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건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일단은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이 있었고 기존에 하던 일에서 가장 뭔가 투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쇼핑몰 업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쇼핑몰 시작하고 이제 투잡 형태로 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 과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와가지고 다시 쇼핑몰 업을 하고 오전까지는 하고 다시 낮에는 과외를 하러 가고 약간 이런 투잡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투잡이었네요. 그쵸. 딱 그 끝나면은 바로 일을 하고 또 끝나면 쇼핑몰 하고 또 끝나면 일을 하고 또 쇼핑몰 하고 약간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매출이 없으니까 그렇게 50만 원이었으니까 네. 월 50만 원. 네네. 월 50만 원 매출이니까 지금 무조건 분당 매출인데. 네. 그래서 그 과외를 한 돈으로 이제 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행사도 좀 써보고 마케팅 대행사. 네, 네.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마케팅 대행사 그냥 연락이 와요. 이게 다들 이제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만 등록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사이트만 열거나 뭐 하나 파워링크 올리면 바로 연락이 와요. 맞아요. 바로 연락이 와서 뭐 이제 방법도 다 제각각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연락이 오면 이제 대부분 상위 노출 해주겠다. 네, 그렇죠. 얼마만 내면 계속 상위 노출 해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죠. 그리고 이제 뭐 매출 뭐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광고 대행사 시작해서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쓰는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효과는 안 나오고 매출은 그대로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거에 대한 탓은 이제 저한테 돌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속하다가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행사 그만두고 이제 제가 직접 하겠다 해서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직접 했는데 직접 하니까 저는 이제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막 알아본 거죠.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나. 네. 그래서 그때 진짜로 그때 전일도 아카데미를 그때 제가 발견한 거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듣고 그때 이제 브랜드 강의였던 것 같은데 그걸 그때 듣고 그때 진짜 많이 성장했죠.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진짜 성장한 거는 한 30배? 40배? 40배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알았죠. 왜냐면은 고객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던 거는 고객이 찾아와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죠. 오픈을 하면 고객이 찾아와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제일 큰 오산이었던 건 뭐냐면 10만 원을 쓰면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네, 진짜로 10만 원 쓰면 당연히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100만 원 쓰면 1억이 나오니까 그렇죠. 100만 원씩만 쓰면 그것도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고 월 100만 원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죠. 공부도 하기 전 시절에 네, 진짜.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나요. 제가 SNS 광고를 처음 막 이거 만져보는데 그 SNS 광고를 처음에 일 예산을 1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 1만 원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올리는데 고민을 한 3일을 했어요. 성과가 막 좋은데 로아스가 막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3일 하고 2만 원으로 올리고 성과 나오면 한 3일 기다렸다 또 3만 원을 올리고 이제 그런 시절이다가 이제 아카데미 브랜드 강의 듣고 이제 그때 알았죠.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온라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고객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객의 그 모든 곳에 찾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성장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고객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고객은 저기 다 있어요. 다만 만나지 못할 뿐이야. 네. 그리고 절대 먼저 찾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있는 곳에 내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고 키워드 광고일 수도 있고 배너 광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달해서 관심 가게 만들고 관심 간 고객이 방문을 하겠죠. 그리고 방문한 고객이 또 다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구매를 하는데 그게 매출이 되고 수익이 되고 재구매 고객이 되고 또 이 자발적 바이럴이 일어나서 또 더 많은 고객에게 유입으로 이어지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신 대표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100억까지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150억 연매출 기준으로 150억을 달성하고 200억, 250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짜 꿀팁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시죠. 이거는 사실 진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관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직관적. 직관적? 예, 직관력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직관적인 디자인, 직관적인 카피, 직관적인 이런 상품, 뭐 가격,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객은 너무 많은 광고나 너무 많은 일상의 모든 거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브랜드가 이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딱 그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접했을 때 2초에서 3초 내에 모든 게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봤을 때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가격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해요. 배너, 플로팅 배너부터 시작해서 일반 배너 상세 페이지, 그냥 모든 부분이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교과서와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직관적.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좀 후벼 파볼게요. 이 말씀해주신 정말 교과서와 같은, 즉 정답과 같은 이 직관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조금만 더 해부해서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신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하나는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의류로 얘기 들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거죠. 뭐 인스타나 요즘 페이스북, 그러니까 인스타가 요즘 많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들 예쁜 공간, 예쁜 사진, 그리고 이런 예쁜 거에 좀 많이 집중을 일명 감성. 그쵸. 네, 감성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감성적이라고 그게 구매를 일으키는 그 빈도수가 더 높다라고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그 상품이 정말 잘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왜냐면 어쨌든 상품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상품이 노출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딱 돋보일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뭐 의류라고 예를 들면은 뭐 냉장고 바지면은 그 냉장고 바지의 시원함을 뭐 드라이 아이스로 표현해주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이 워딩을 넣을 때도 뭐 마이너스 5도 이런 마이너스 5도로 넣어서 파란색 이런 바다의 이런 느낌의 색상을 주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이 바다의 색상이 푸르름을 느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드라이 아이스나 얼음을 보여주는 상태가 넘어가면 이제 직관적인 게 예시를 들면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스판감이 있는 옷들이라면 그 스판을 이렇게 움짤로 보여주는 거죠. 쭉쭉 늘어나는 거를. 그게 이런 걸로 이제 뭐 이런 거를 보여줘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예쁘지가 않잖아. 근데 감성적이지 않다. 그죠? 너무 감성적이지가 않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조건 감성적이지 않다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거에 너무 치중이 된다면 안 된다는 소리라서 감성적인 것보다는 직관적을 넣은 상태에서 조금의 감성을 넣어주면 남들과의 차별성이 이게 많이 나오죠. 이해 잘해야겠네요. 감성적인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나 효능에 대한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주고 네. 그리고 아까 이를테면 냉장고 바지 같은 경우면 드라이 아이스 등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피어나오는 시원한 감을 주는 거기에 색감까지 뭐 파란색을 입힌다든지 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 쇼핑몰의 결제 버튼까지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또랑을 살살살 파서 소비자가 알아서 이렇게 끄덕끄덕 스스로 설득되면서 어떤 이 니즈를 느껴가면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그 단계까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사업 초창기에 스스로 힘든 걸 굉장히 많이 겪어보셨고 어려웠던 과정을 겪어보셨는데 그 힘들었던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팁, 그것도 하나 노하우 풀어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건 진짜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얘기를 뭐 드렸지만은, 교육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예,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있고 학교가 있고 거기서 알려주는 분들이 있고 과외 선생님들이 존재해요. 근데 대학교 가서부터는 벌써 그게 없고, 또는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또는 뭐 마케팅을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를 사실 심지어도 되게 다 고액으로 많은 정보가 아닌데 적은 정보인데도 막 과대시켜서 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괜찮은 교육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게 배우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우지 않고서는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 더 2배, 3배, 5배, 10배 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힘든 과정을 점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훨씬 더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교육과 공부해라. 즉 마케팅과 사업도 배워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 대표님도 사업을 잘하는 것도 교육 잘 받고 공부 많이 하면 사업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네, 사상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학습은 평생 놓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분들 중에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이 힘들거나 혹은 초창기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0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는 대표님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실전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을 2, 3초 안에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3초 안에. 그래서 누구든 이제 2초, 그러니까 첫인상도 3초 안에 판단이 된다고 하잖아요. 첫인상도 3초 안에 판단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브랜드도 노출시켜 주려면 2, 3초 안에 한 번에 이 고객들이 우리를 인지할 수 있고 우리 고객으로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직관적이고 한 번에, 한 방에 뭔가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객을 한 방에 사로잡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라.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럼 끝으로 네네. 1차 목표였던 100억을 돌파하셨는데 네. 그 다음 목표는 뭔지 어떻게 되시나요? 기대되는데. 일단 이제 뭐 뒤의 미래보다는 일단 2022년 목표를 얘기하자. 올해 목표? 네. 올해는 2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부도 더 추가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250억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 추세면 250억 올해 되기 전에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또 그러면 여기서 약속 하나 하시죠. 250억 달성되고 나서 여기 한 번 더 출연해서 250억 또 인증해 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 진심 어린 조언을 또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제가 인터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250억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